저희 상생노동조합 위원장님이시고 지금 제주기지에서 특경 생활하고 계세요. 그 상생노조는 이제 특경 우리처럼 특경만 있는 게 아니고 공조처럼 여러 가지 노조가 조합원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자생노조입니다. 조영석 위원장님이시고 박수로. 선생님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저희는 작년 6월달에 만들어졌고요. 저도 옛날에는 민주노총 그 제주 지회장도 했었고 거기서 있었는데 저희가 만들어낸 취지는 고용 안정이에요. 신규 입사자들 쉽게 말하면 신규 입사자들에 대해서 고용 안정을 목표로 정규직을 제대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취지 아래 사람들을 많이 모았고요. 현재 한 140명 정도 있고 직종은 다양합니다. 전산, 시설, 인력, 수박, 좀 다양한 조직이고요.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제가 하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자나 간담회고요. 지금 현재 그 능률협회에서 기재부 승인안이랑 산자부 승인안이 지금 발주가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승인안은 돈과 관련된 거, 임금, 직책, 조장을 한 명 더 넣냐 마냐, 직책 그리고 승진, 앞으로 돈을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될 거냐. 기재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본 잠식이죠. 기재부에서 요구했던 게 가스공사 요구했던 게 호봉제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직무직급제 가야 된다. 하나랑 자본 잠식이 안 되는 거를 갖고 와라. 그리고 산자부 승인하는데 이건 아직 제가 알기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최저가라고 그쪽에서 표현하는데 운영이나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면에서 이건 안이 나와봐야 실질적인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기재부 승인하고 산자부 승인안이 나오면은 지금 노사들 협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사측의 사인과 노측 그 노동자 근로자 대표단으로 지금 비정규직 5명과 가스공사 3명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다 그 사인을 다 받아와야 돼요. 가스공사 노조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스공사 노조가 아니라 직원들도 관여가 되어 있고 여기서 다 승인 절차가 다 사인이 완료가 되면은 기재부나 산자부에 다시 승인 절차가 밟고 능률협회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여기서 완전히 승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반려가 되면은 가스공사에서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능률협회에서 다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비정규직 노조라고 돼 있고 저것들이 근로자 대표죠? 네. 지금 근로자 노조라고 대표. 적혔기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길 여지가 일단 현재 현재 상황. 현재 상황.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공사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은 그다음에 승인이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립 절차가 들어갑니다. 신고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새로 사장이 부임을 합니다. 최현혜라고. 13년부터 16년도까지 철도공사 사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12월 7일 날 가스공사 사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 사람이 13년도 10월인가에 철도공사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게 SRT 민영화, 수서발 KTX라고 하는 SRT 민영화는 지분 구조가 민간 자본이 60%, 철도공사 자본이 한 40% 정도 포함돼서 정치적 용어지만 민영화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그 자회사 매각, 공항철도로 매각하면 한 2조에서 3조 정도의 그 수익을 받죠.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철도공사도 부채가 14조, 부채 비율이 400 몇 프로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가스공사는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책에 딱 들어맞는 공공기관 사장이에요. 구조조정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전문가. 박근혜 때 들어왔는데 박근혜 때는 구조조정이 크게 이슈화됐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을 진행했는데 거의 다 징계를 다 먹습니다. 거의 참여했던 사람들 거의 다 지배제 당했고요. 그 중에서 400 몇 명, 거의 500명까지 파면 아니면 해고를 당했고 이 사람들 복직이 됐는데 그게 2010년도 10월이에요. 7년 동안 이 사람들 계속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때서야 복직이 됐습니다. 완전 밟아버려요. 철도공사 노조를. 철도공사 노조도 엄청 강성 노조인데 얘네는 완전 밟아가지고 다음에 복지가 대폭 축소돼요. 대폭. 사소한 거 하나까지. 그렇게 해서 흑자로 전환을 해요. 천억에 대한 흑자로 전환해가지고 막 상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았고 흑자 전환을 했다고. 이렇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어도 우리 가스공사 사장으로 온 이상 구조조정은 피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가스공사 노조가 지금 출근 저지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오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 지금 설비운영부 같은 경우는 CR 설비운영부 같은 경우는 5조 3교대고 그 청경은 4조 3교대잖아요. 4조 3교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지금 5조 3교대가 얘네가 주당 그 근로 시간 40시간이 안 나와요. 32시간 40시간 막 이렇게 나와서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그냥 근무 아니는데 출근을 해요. 시간 채우려고. 아니면 교육을 빼거나 이렇게 40시간을 맞추고 그만큼 여유롭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조화가 날아갈까봐 4조 3교대로 바뀔까봐 그 부분도 굉장히 떨고 있고요. 가스공사 노조에서는 지금 노동조합 입장에서 뭐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파면 각오하고 지금 이번에 좀 강하게 나서고 한 2달 전인가 그 노동위원회 가지고 쟁의권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강하게 나갈 겁니다. 그 규모나 이거는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요. 핵심적인 게 이 5가지인데 우리한테 가장 영향이 있는 거는 이 정원을 감축시킨다는 거죠. 가스공사 67명에 대해서 1년 감축하는 제시를 한다. 근데 산자부에서 다시 200명을 맞춰오라고 했고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에 대한 그 인력 감축안을 올렸는데 그 인원들의 한 70% 정도가 문재인 정권 때 비서, 그 운정지처럼 문재인 정권 때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이번 혁신안에 다 잘려나갔어요. 실제적으로 공사에 있는 그 성골이라 해야 되나요? 직mol들은 거의 탈퇴를 안 했고 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다 끊어졌습니다. 이 혁신안. 이거와 저희 정규전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저희 정규직전환 인원 중에서는 1,400명 중에서 12개 직종이 있는데 직접 고용 대상자들이 있어요. 파견직들. 정규전환을 하겠다고 공사하고 비정규직 노조가 합의를 보게 되면은 이 인원만큼 70명만큼은 정규직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가스공사 TO가 70자리가 늘어나 버리는 결과가 생겨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내두면은 정규전환 안 됩니다. 가스공사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안 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파견직부터 정리가 돼야지 다음 단계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사에서 그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 미아하고 특경 좀 찝었어요. 미아는 자세하게 조사를 다 했고 특경은 옛날부터 보고서가 계속 올라왔답니다. 인원들 중 미아 같은 경우는 유인관리소라고 생산기지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지역본부는 관이 지나가는데 곳곳마다 관리소가 하나씩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도 5조 3교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설비운영부 산하에서. 거기 인원들을 지금 무인화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화시키면 청소할 일이 없으니까 미아반 같은 경우도 거기를 그러면 빼야 된다 하고 그리고 공사에서 조사를 했대요. 미아반들을 보니까 보통 미아반이 6시나 6시 반 정도에 출근해가지고 공사 직원들 오후나 8시 반까지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한 분 계시면 그분의 담당국이 여기인데 9시 이후에 이분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다 알긴 알아요. 근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8시 반까지 청소를 하고 대부분 9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쉬어요. 10시까지 쉬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잠깐 볼일 보다가 11시쯤에 밥 먹으러 가고 1시에 들어와요. 1시에 들어와서 또 잠깐 볼일 보고 원래 2시 반에 이제 퇴근 준비하고 정리를 하는데 한 2시쯤 되면 이제 사무실에 다 모여서 요거리 까고 가고 네. 되게 널널하게 이거를 공사 직원들이 다 알아요. 이거 다 짱박해 들어. 조사를 다 해가지고 노조에서 맨날 얘기했던 게 예를 들어서 몇 평당 한 명은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300평당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조사해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예를 들어서 500평당 한 명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2가지 이유로 미아반은 아마 구조조정이 되게 좀 구체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정기전환하고 아마 상관없어. 특경도 저희 특경대장이 그 옛날에 방어실장이 시켜가지고 평택에 계시던 김영무 대장님이에요. 네. 그분이 이런 거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서. 작성을 했다고? 네. 문이 직접 방어실장 시켜서. 평특경 어떻게 하면은 인원을 조금 조정할 수 있을까? 과학화 장비를 도입을 해서 하면은 뭐 일근직을 좀 돌리고 해가지고 하면은 뭐 어떻게 조정이 좀 된다 이런 거를 그 평특경 했겠습니까? 여기서 다 했겠지. 아마 이 대상은 생산기지 위주로 될 거예요. 행정 문제도 있죠. 뭐 여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행정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졌어요. 옛날에 강원시장이
그 방어는 없으니까 행정한테 일을 다 시켰거든요. 네, 예비가 업무까지 네, 다.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소송을 6명에서 걸었는데 지금 그게 패소를 했어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근데 4명이 다시 그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굉장히 괘씸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렇게 공사하고 이렇게 척을 지고 나가는 상황이 계속 되면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생산기지가 근데 필수 인력이라서 이게 줄일 수가 있나요? 필수 인력인데 저희가 인원 설정을 처음에 할 때 네. 그 국정원에서 철탑 높이 이런 거 다 재요. 그 서치라이트 위치, 네. 그리고 다 설정, 초소 위치 다 설정하고 여기 인원 몇 명 설정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기지 지금 한 주에 청경, 특경 포함해가지고 한 20명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는 여기는 최소한 15명은 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가스공사에서 20 몇 명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통과해요. 그래서 그래도 여력은 있습니다. 그거 과학장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청경은 좀 남겠어요. 청경은 인원이 좀 남는데 특정 같은 경우는 지금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지 쪽. 예, 그죠. 근데 아마 국정원에서는 아는 이런 내부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가장 그냥 통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거 자기네가 다른 데 다 적용했던 이 기준을 삼아서 최소 인원은 아마 최소한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가스공사는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을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학장비 아니더라도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아직 한국특경이나 미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보고서가 수중에 있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파견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민진노총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이게 한 9월달에 보내온 거고요. 얘네 지금 아직도 파견직 묻고 있죠. 파견직하고 용역을 정비자나 대상자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에 논의가 되려면 무조건 파견직을 보내야 돼요. 파견직은 2년마다 그 계약이 끝나요.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벌써 한 3번, 4번 이상 그 자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파견직 대상자들은 17년도 7월 20일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은 현재 지금 기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파견이 아까 도면하고 캐드하고 있다는데 운전기사 도면이 있는데 그 민진노총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손은정 그 사무부장이 도면이 있거든요. 얘네 이거 못 바꿉니다. 그리고 얘네가 직접 고용을 4년 동안 주장을 해와가지고 아직도 주장하죠. 제대로 된 정규직은 자회사 전환이 아니라 직접 고용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에 대한 끈을 얘네는 끝까지 잡고 있을 거예요. 원래는 얘네는 미리 보냈어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공사하고 합의밖에 없거든요. 그냥 무계약직 바로 시켜주는 거니까 미리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보내주고 분리를 좀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안 한 거죠. 직접 고용하려고. 그래서 파견직을 버리고 좋게 말하면 분리를 시켜야 돼요. 파견직 분리, 직접 고용 대상자 분리, 1자에서 분리, 2자에서 분리 해야 되는데 논의도 없고 못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2자 회사, 특경들부터 자회사를 따로 우리 독립적으로 가겠다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예요. 확실한 100%는 아니고 시작은 거기서부터 돼야지 다음 단계 논의가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 지금 이 상태로 12개 직종 1,400명 큰 덩어리로 움직여서는 논의가 한계도 안 돼요. 지금은 아까 예산하고 뭐 채용 나왔는데 그 다음은 아마 임금하라고 공사에서 걸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뭘 걸지도 몰라요. 아마 계속 그거를 공사의 의도죠. 이거를 버리면은 저는 충분히 예산이나 채용이나 인거나 이런 거 다 합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를 주고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살펴보면 또 하나 문제점이 있죠. 정규직전환 대상자를 21년 12월 23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규직전환 대상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공개 채용할 때 신입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고용 안정, 지 옆에 우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고용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합의가 왜 이 날짜가 왜 들어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냥 합의했다고 말하지 관련 회의록이나 합의문이나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예 대꾸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는 거는 이거를 왜 지금 신경 쓰냐. 지금 이 사람들 그 고용 안정금 하기 힘든 마당에서 왜 그런 합의를 하셨냐. 그런 합의를 한 데가 어디냐. 공공기관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그 뭐 기본 함정 합의서가 나왔다고 전환 대상자를 다른 데는 없습니다. 기준점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17년 7월 20일 이전자와 이육자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얘네들 이것까지 다 들어줬는데도 고용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죠. 다 들어줬는데 현재 지금 핵심 쟁점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가 19차 노사정 회의가 열린대요. 그래서 사전에 간사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예산은 솔직히 그 전에 좀 나온 얘기예요. 비정규직하고 공사하고 합의를 했대요. 수의계약 95% 맞춰주겠다고. 비정규직 입장은 약속을 했대요. 근데 공사는 이거에 대해서 협의사항이지 합의사항은 아니었다. 합의하지 않았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얘네들은 약속을 어겼다 해서 투쟁했어요. 10월 28일날 이거에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 못했습니다. 채용 17년 7월 20일 이유자에 대해서 면접에서 6점이면 탈락시키겠다. 10월 한 20며칠경에 사전 간사회의가 있을 때 공사에서 던진 내용이에요. 이거 갖다가 지금 찬반 투표하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공사는 전환 채용은 아니다. 제한 경쟁 채용을 하겠다고 했지. 그리고 비정규직에서는 인적성 검사를 적부에서 참고로 바꾼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거든요. 전원 잘해서 합의됐다고. 실상은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눈에 얘기했지만은 아니다. 다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그냥 넘겼어요. 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도. 근데 결과적으로 아니었죠. 탈락될 겁니다. 그리고 면접 점수는 공개가 안 돼요. 그리고 공사에서 그 조금 들리는 말이에요. 20% 정도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뭐 50%가 될지 면접은 그냥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기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얼마만큼 정리가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거는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정규직 딱 이것만 얘기해요. 이 빨간색 글자만. 공사 그 배경이 있고 그 뉘앙스가 있을 텐데 발에 나온 배경이 있을 텐데 이런 게 전혀 얘기가 돌진 않고 딱 빨간색 글자만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네 말만 따라다니는 거죠. 이런 걸 저는 보통 선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동이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왜 합의는 아니고 협의상이라고 전환 채용은 아니고 이렇게 됐을까? 살펴보면은 이게 작년 11월 23일 날 잠정 합의안 한 달 뒤에 이 제목을 바뀌어요. 그 보훈 합의안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합의문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텐데 합의안을 살펴보면은 먼저 고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채용에 대해서 소방직을 자해상하면서 얘네 그때 그 단식 투쟁하고 처음에 아까 투쟁했을 때 소방대 직공을 시키려고 했었죠. 그때 그 저희 노조 얘기 조금 하면 저희 노조가 뭐 은교도 같이 붙였지. 영무병 그때 있었나 모르겠지만 플래카드 막 붙이러 다녔잖아요. 나 한번 왔을 때 소방대 전체 의견 아니었어요. 잘 직고용한다는 것도 민노 사람들 제가 몇 명 전화해봤는데 걔네 의견도 아니었어요. 소방대 의견에 그 통일된 의견도 없이 걔네가 그냥 무조건 직공을 시키려고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아니에요. 자회사 가는 사람들 은근히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생산기지만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거에 대해서 탄원서도 만들어가지고 이재청을 던졌고 이재청 그 부장이 그걸 가지고 단장한테 소방대 한쪽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 그러면 얘네는 직고용 왜 주장하는 거 전체 통일된 의견도 아닌데 해가지고 얘네가 빨리 안 서가지고 바로 그만둔 게 자회사로 합의한 거예요. 자회사로 합의가 됐고 미화 시설 경비 얘네들 그 채용 방법만 나왔지 무슨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언제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근데 자랑하죠. 보도자료 내면서 이 내용 공개 안 하고 전원 탈락자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예산 문제도 뭐 관련법 등을 고려하여 이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써있는데 공사에서는 협의가 아니라 합의사항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 합의문이 뭔가 오류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조금 살펴보니까 일단 주어가 없어요. 예산을 자회사 예산을 최저가에서 수익계약을 하겠다.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슬리퍼를 최저가에서 수익계약을 하겠다.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수익계약을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합의할 자체가 굉장히 오류투성이에요. 근데 얘네 다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표현하죠. 솔직히 이 말 저 믿었습니다. 솔직히 다. 왜냐면 진짜 그런 줄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게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형식을 따르고 있고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시행을 한 건데 노사전 협의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정당한 대상, 방식 시기를 하고 채용은 어떻게 할 건지, 임금을 어떻게 할 건지,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건지, 정년, 채용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협의를 하는 게 노사전 협의의 합의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100%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이런 형식을 따라야 돼요. 방식이나 시기나 임금이나 채용이나 이런 거를 살펴볼게요. 정기한 대상은 가입할 발표일에 업무하는 근로자 23명으로 한다. 방식은 자회사로 고용한다. 시기는 계약 만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채용은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임금은 이전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정년은 몇 살, 채용 비리는 어떻게 해. 이게 노사전 협의의 합의문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보고 다시 저희 거를 바라보면은 엄청 허술합니다. 엄청 허술해요. 이거는 합의문이라고 하셨고 중간 합의야 정도를 좀 이해하겠어요. 대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가다이나 한 3시간이면 쓸 수 있는데요. 자기네가 노사전 협의가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일 이해하는 부분이 2번이죠. 소방대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나 이거 임금만 이럴 거면은 특경 시설비가 다 넣던가 어떻게 하겠다고. 채용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전화 대상자나 이런 시기 이거 관련해서 딱 여기 한 줄밖에 없습니다. 1번밖에. 이것도 굉장히 어설퍼요. 잘은 법적인 합의문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은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합의문 쓰면. 저 혹시 오른쪽에 공무원 연금공단 그러면은 17년 7월 20일 이후에 입사자들이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가 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 그냥 합의문이 좋은 합의문을 찾다가 나오는 거라서 많이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합의문은 효력을 가지려면 진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오류가 일단은 발생을 했고 이 합의문 자체도 민주노총만 진행을 해서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고 지금 공사에서 딴소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라는 게 이 어설픈 합의문이 이렇게밖에 못했던 합의문.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오승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가스공사 사람이 아닙니다. 가스공사 비정규직도 아니고 공사 사람도 아니고 그 공공운수 노조의 그 공공기관 국장인가 그래요. 민주노총 사람이에요. 민주노총 사람. 이 사람이 우리를 지금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부 일자감이 특정 노조의 그런 기류에 맞춰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기준에 맞춰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잘라야 되는 사람 1순위 5승이 이딴 합의문밖에 못 만들면서 아직까지도 TF팀 단장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구조를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비정규직의 주체가 비정규직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기조만 따라갈 수 있게 이 5승이 전에 민기수 그런 애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5승이는 중간에 오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로. 그거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존재를 하죠. 지금 현재 말고도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은 현재 그 입사 시기에 따라서 근로자들 간에 계급화가 되어 있어요. 17년 7월 20일 이전에 들어온 사람과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과 아예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과 이 17년 7월 20일부터 21년 12월 23일까지 여기 해당되는 인원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400명에서 500명 사이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1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은 법적으로 판례가 있는 건 아닌데 거의 정규직전환 대상자입니다. 17년 7월 20일 전에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은 정규직전환 대상자예요.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자리가 정규직전환이 될 걸 알고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채용 절차와 채용 비리, 뭐 부장이 삼촌이거나 가스공사 직원 알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왔던 사람이지 않을까 해서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겠다는 거고, 이 이후에 그 기본 합의한 이 시점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규직전환 대상자가 아니고 민주노총에서 말하기를 자회사 가서 구제하겠대요. 구제 못한다 이거. 절대 못한다. 왜 이런 합의를 했냐 얘기를 안 해줘요. 그걸 왜 따지냐 저한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자기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현재 입장이 다 달라요. 먼저 1번에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자회사로 가자. 뭐 여기가 왜 신경 쓰고 있냐, 우리가 채용 뭐 처음에서 다 포기하고 왜 신경 쓰고 있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지금 17년도가 아니다. 이 사람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아냐고. 지금 22년도라고. 우리랑 같이 근무하고 지금 벌써 5년씩이나 같이 근무한 사람들은 어떻게 손쉽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아예 지금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정규전환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채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은 저희 정규전환 안 됩니다. 이거.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가 내재돼 있는 현재 비정규직 정규전환에서 내재돼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자체가 지금 민주노총의 거의 파업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본사 앞에 있는 거 직접 고용을 사장실 정관 전까지 직접 고용 투쟁했었죠. 얘네가 20년 2월이에요. 사장실 정보했던 게 17년 10월부터 노사정 협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2년 반 동안 직접 고용을 투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사장실을 정보했는데 한 2주인가 그 정도 하고 얘네 나왔죠. 코로나 때문에 대구시청에서 공문 보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그래서 얘네가 그때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지네가 정보하고 강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작년 21년 5월 달에 산자구에서 농성했을 때예요. 가스공사가 지인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그 노조 간부 몇 명하고 공사하고 협의문을 했는데 그거를 안 지켰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농성을 한 100일인가 가까이 한다 이거예요. 그해 20년 2월까지 직접 고용을 주장을 하다가 20년 9월이 돼서야 비정규직부가 그 자회사도 받아들이겠다고 그걸 바꿔요.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9월이 돼서 자회사가 논의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자회사 얘기도 못 꺼내겠어요. 작년에 그 청와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파업하고 다시 투쟁했을 때 파업을 5번 했대요. 저 몰랐습니다. 파업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한 번, 두 번 했는데 파업만 5번 입니다. 그리고 28일날 또 파업까지 예고했는데 이거 못했어요. 파업까지 못 갔어요. 왜냐면 그 예산 깎인 거를 얘네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투쟁을 안 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규직 전환의 주체가 맞는가? 주체가 맞으면은 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서 왜 모를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 아셔야 되고 진짜 뭐라도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누가 해주겠거니 그냥 뭐 믿고 가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정치도 똑같아요. 정치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아니면은 막 국회의원들 막 자기네 연금, 국민연금 막 그 계정에서 막 올리고 국민들이 관심 안 가지면은 관심을 가져야 정치도 똑바로 돌아가고 정규직 전환도 똑바로 돌아갑니다. 정규직 전환 주체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 여기 있는 분들 설명 못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관심을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네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민주노총 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합니다. 10월 28일날 그거 투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능률협회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이거를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데, 능률협회안을 거부한다 해도 용역회사 형태를 유지하며 투쟁한다. 결론은 투쟁한다고요. 능률협회 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해도 자회사를 가면서 우리는 처우개선 위해서 투쟁한다. 얘네가 저도 여기까지 솔직히 몰랐는데 이 PPT를 제가 어떻게 입수라도 보니까 얘네가 찬반 투쟁을 한다는 거는
투쟁하는 거예요. 이것도 투쟁, 이것도 투쟁. 결국에는 투쟁을 위한 명분을 쌓는 거고 투쟁에 대해서 책임을 당신들이 선택하지 않았냐. 결론은 다 내놓고 당신들이 투쟁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비정규직 전체를 대상으로 이걸 하고 있죠.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은 결론은 투쟁입니다. 이거는 명백해요. 얘네가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박인국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연을 만났더라도 투쟁을 준비해야 된다. 결론은 한번 더 보시죠. 자연을 만났더라도 투쟁을 준비해야 된다. 결론은 예, 박인국입니다. 자회사를 가더라도 투쟁은 계속된다. 결론은 얘는 결론입니다. 저희는 자회사를 가더라도 투쟁은 계속해야 돼요. 지금의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여기서 저희가 행동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됩니다. 계속.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아는 분이 거기 다니셔서 아는데 거기는 비정규직들이 대부분 정규직자란 됐어요. 통합진보당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거기 세력이 거기서 그 비정규직으로 먹어서 정규직전환을 시키고 지금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까지 대부분 접수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투쟁을 좋아하는 거는 명백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어쨌거나 지금 얘하고 홍동표하고 지금 두 사람이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대표로. 근데 너무 강력한 민주노총의 그 투쟁파예요. 투쟁파. 지부잖아요. 지부. 비정규직으로 지금 신났죠. 바꿔야 됩니다. 최소한 우승이 홍준표, 박인국은 무조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그 만들어 사람들은 민노에서 투대한 건가요? 그쵸. 거기서 투표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한노나 삼생 노조에서는 그걸 어떻게 그 인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노조니까. 그럼 1노조가 돼서 뭐 그거를 진행하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쵸. 네, 최소한 1노조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인원은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어쨌거나 뭐가 됐든 그 사람이 파워니까. 네. 조합이 얼마큼 있는 게 파워니까. 지금보다 다 2배씩, 3배씩만 더 늘면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책임 문제가 있는데 결과에 어떻게 됐던 그 원인이 뭐 어디서 발생했을지는 모르죠. 항상 원인은. 근데 결과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지어야 되거든요. 그 책임이 없다 보니 그 후임자나 아니면은 그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나 이래도 상관없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같은 잘못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책임 안 지. 후임자 아닙니다. 홍준표 다 같이 있어요. 처음부터 다. 그러니까요. 책임을 안 지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게 하면은 똑같은 일은 안 하거든요. 아예 그런 구조 자체를 그래서 아예 정보를 아예 안 풀고 있죠. 얘네 지혜자 단톡방에도 상생노조가 몇 가지를 알고 막 들어가니까 지혜자 이 얘기가 퍼지지 않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정보를 완전히 꽁꽁 묶고 있죠. 진짜 아시네.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반항. 그러니까 저는 허술한 막 그런 문제점들이 민노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막 지회장이 이번에 경북지회장 네. 그거 뭐 하고 내려왔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곳곳에 많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는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이게 저의 결론. 전문 시위꾼들한테 우리는 5년 동안 놀아놨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었다. 전문 시위꾼들한테 우리는 놀아놨다. 결론입니다. 책임지지 않죠. 얘네가 투쟁과 파업만 있고 결과가 없어요. 직접 고용 얘네가 크게 주장했던 거 결론적으로 실패했죠. 예산 확보 실패했죠. 고용 안정 실패했죠. 처음에서 실패했죠. 다 실패했다. 근데 또 투쟁하겠다고 또 나서고 있죠. 말만 막 구성하고 성과는 없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현실적인 문제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파견직 버리면서 일 자회사 회사별로
1자회사 따로, 2자회사 따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1,400명을 이게 다 같이 우리가 1,400명이 한 공간에 모였으면은 이런 얘기를 전달하기가 편해요. 여론도 만들기 편하고. 근데 저희는 15개, 16개 그 사업장이 한 60명에서 몇백 명 이렇게 다 분리돼 있어가지고 의견을 하나로 만들기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 또 거기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민노에서 다 민노에 가입돼 있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지회장들이 너무 잘하는 지회도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는 특경대만 유일하게 여기서 분리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경대는 430명 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민노에 속해 있고 나머지 그 과반수 노조가 아니거든요. 그럼 과반수 노조가 아니면은 이번에도 김일남이 그 직종 대표가 그 4월달에 차기한 대표가 그만두고 김일남이가 됐을 때 그때 원래는 김일남이 특경 전체 직종 대표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특경 전체의 투표를 받아서 직종 대표를 해라 했는데 걔가 며칠 뒤에 전화하더니 그분이 며칠 뒤에 전화하더니 지부에서 반대를 한다. 민지 요청만 하라고 한다. 왜냐하면은 전체 그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은 시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미아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퍼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노만 했습니다. 민노만 200명만 모아가지고 직종 대표를 김일남 대표로 뽑았죠. 우리 직종 대표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요. 근데 가스공사는 그러면은 직종 대표가 아니고 민노에서만 뽑은 그 사람을 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1노조라서요? 그런 셈이죠. 그 가스공사는 지금 저희하고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부적인 파벌 싸움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엮이지 않으려고 제가 질문을 던져도 민주노총한테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조 간의 대립 구도로 만드는 게 왜냐하면 산하기관이잖아요. 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노조 간의 대립으로 비춰져야 가스공사가 면피가 되잖아요. 자기네들의 책임이 아니고 네, 지들끼리 노조 간의 싸웠다. 논쟁으로 인해서 지금 자연전환이 안 된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나 뭐 공공기관 노사관기관 그럴 때 전화할 때 문제를 삼을 때는 가스공사가 이 부분을 너무 용인하고 있다. 이거를 꼭 말을 해줘야 공사의 책임을 좀 몰고 들어가요. 노동 갈등은 저도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저 진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전까지는 웬만하면 협조하고 가려고 했었어요. 사실 명분 그렇게 가스공사랑 협상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면 민노보다 사람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얘기입니다. 가서 옆에서 민노에 아시는 분 있으면 음료수를 사주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무조건 한 사람당 한 명씩만 포섭하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민노의 인원수를 줄여야지 올바른 자회사가 전개가 돼요. 그 가스공사 사장이 12월부로 바뀐다고요? 네. 그러면은 그분은 좀 인원을 줄이고 막 하는 유명하신 분. 그런 거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이게 더 어려워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가스공사 아까 정규직 안 시켜준다고 하겠죠. 자회사도 출자를 해야 돼. 출자를 10억이든 30억이든 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스공사 부채가 뭐 400%막 이렇게 있는데 줄이려고 하겠죠. 이 돈을 일로 줄지 얘네가 부채를 갚을지 이것도 지금 모르는 단계예요. 결국에는 다 돈이거든요. 다 돈. 제일 중요한 건 돈만 있으면 사람 더 써도 돼요. 돈이 없어서 다 줄이는 거죠. 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은 특경대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민노는 나와라. 새로 조직하든 딴 데 가든 괜찮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다시 뽑고 특경대 하나로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회사가 안 가도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보자. 얘네 지금 그 김일남 대표 같은 경우는 임단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지금 타임오프 하나 받고 그 뒤로는 뭐 경조사도 이런 것도 한 개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공공기관에서 분명히 째고 아니면 늘리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명박 정부 때는 공공기관 10% 인원 감축을 할 이때가 2008년도, 9년도가 이때였는데 가스공사가 생긴 지 한 10년밖에 안 돼가지고 정년 퇴직자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가스공사 소방대를 용역화를 시키고 인원 감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때는 시간 선택제 그 고용을 늘려라. 한 자리를 2자리씩 만들어라.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가 도입이 됐는데 일반직은 결사반대했고
가스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청경한테 그걸 넘겼어요. 그래서 청경대만 시간 선택제 근무자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 다 정식 청경으로 다 됐죠. 일반직이 이게 싫어서 지금까지 반대한 겁니다. 시간 선택제 반대했던 거고 일반직 이렇게 들어와서 다 정식이 될 텐데 안 된다라고 명분은 그거였어요. 비정규직이 솔직히 그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비정규직이 정규직처럼 된 데에서 직접 고용된 데도 되게 많아요. 초창기에 되게 많은데 가스공사 그 직원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얘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다 정식 직원이 돼 있더라. 여태까지 경험상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얘네가 주장했던 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18년도에 덕후가스 노조로 가스공사 제2노조가 생겼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신문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한전 같은 경우는 자기네 인원들을 자르지 못하니까 업무 자체를 자회사로 이관을 시킵니다. 한전 MCS는 그 전기 검침과 관련된 자회사고요. 인원가 4,000명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인원도 엄청 많은 데고 한전 FMS는 이것도 시설 미화 특경이 포함된 우리 지금 가야 되는 자회사랑 비슷한 건데 방호 인력을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한 거예요, 얘네 자체적으로. 이것도 혁신 아닙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자기네 인원을 줄인 거예요. 자기네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직은 이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자회사 설립은 여전히 가능하다. 구조조정이 주가 됐을 때는. 그렇죠. 왜냐면 총경 인력을 빼서 우리 자회사를 만약에 만들었을 때 우리 쪽 관리 인원을 만들 수 있죠. 이해하시나요? 총경 인원을 우리 관리 부쪽이나 아니면 인사팀이나 노무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위직으로 올려놓고. 아니 그렇게 안 되고요. 그렇게 안 되고 KBS 시큐리티처럼 시큐리티처럼. 청경 조직을 따로 특경대를 따로 아무리 놔두고 청경은 어쩔 수 없이 국가 특경이 생긴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청경의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특경이 생겼다시피 청경은 이번에도 안 뽑고 가성도 안 뽑죠 이거. 청경은 조금씩 빼서 자연감소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사장이 바뀜으로써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여전히 가능성은 있어요. 다 좀 우울한 얘기만 했지만 그래서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민노 거기에다 멱살 끌려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자회사가 되지 말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공사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마 처음 본 내용도 있을 거고 뭐 조금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걸 알고 계셔야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은 일단은 저는 지금 이런 자리를 계속 설명을 하려고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민노하고 나머지 조직하고 인원수가 비등비등해지면은 저는 직종 대표를 다시 뽑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특경대 전체 인원을 대표할 수 있는 직종 대표를 다시 뽑자고. 그렇게 해서 노사전 협의회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독립적으로 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노에서는 그렇게 인원 감축 그거를 감수하고 지금 그렇게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인원 감축은 공사에서 던졌으니까 어쩔 수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찬반 투표 막 찬반 투표는 했잖아요. 17년 7월 20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해서 데리고 갈 건지 버리고 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찬성이면은 제가 알기로 찬성이면은 버리고 하는 거고 그 공사 안에 수용하겠다는 그 거고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우리도 해요. 지금 28일 오늘 저희 소방계 2층 휴게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4시에 해요. 4시 지금 5분 남았고요. 그리고 투표까지 해요. 아, 민노 이외의 사람들. 우리 아니요 전부 다 비정규직. 저희가 뭐 안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관여하지 않고 이거를 공사 노조한테 정확한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절차 지키라고. 절차 지키라고. 그러면 근데 이게 찬성이 나온 민노에서는 밀어붙일 확률이 크겠네요. 그럴 수 없죠. 왜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설명 자체가 근본이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의견은 아무도 수렴한 게 없어요. 저 설명에.
저희가 협의한 게 없다는 거죠. 그건 지금 저 설명인 통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통보. 그럼 민노에서 독자적으로 뭐 진행을 시킬 수는 없는. 안 되죠. 그걸 독자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압박을 넣고 있어요. 네. 일단 그 국회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은 저희도 상생노조도 이번에 그런 걸 하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50명 정도 그 국회의원 한 명을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그쪽에다가 후원을 해줘가지고 그쪽에서 저희 의견서를 받아서 공사한테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차가 잘못돼 우리는 요구한 게 크게 없어요. 알 권리, 공청회를 열어서 뭐가 어떻게 진행인지 알려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달라. 우리는 이걸 지금 배제당하고 있다. 정의전에서 완전히. 우리 이렇게 안 돼. 공사도 이 부분을 용인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가 공정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달라라고 국회의원한테 보냈고 그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문사항 더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상 위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